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원 행정고시 문제인데 앞에도 법원 행정고시였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는 지문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두시고, 자, 옳은 지문은 기역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하시고,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앞에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을 갑니다.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따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고요.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종합해서 판단하겠다. 맞습니다. 리을 번,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효력이 미치지 않죠.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판례를 총론교재에서 사기죄의 불능범, 우리 불능미수 시간에 보기도 했습니다. 불능범이기 때문에 사기죄 자체가 애당초 되지를 않습니다. 자, 7번입니다. 경찰 1차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했어요. 정답은 2번. 자, 불법 원인 급여라 하더라도 기망을 통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재물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이 역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X. 2번. 갑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현 수단으로서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A로부터 재물,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었다 할 때, 이때 사기죄는 요 A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될 뿐이지, 이 도구 있죠, 도구. 요 B입니다. 요 B, 그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죄가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된다? A. 자, 출제 여러 번 됐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3번 갑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하자인은 의사에 기하여 재물, 이득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죠. 그래서 본질은 기망을 통해서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는 있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손해 발생을 요하는 것은 배임죄가 그렇습니다. 자, 4번.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자기, 부자기를 말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 1번 보죠. 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종전 채무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 발행 교부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질 않는다. 사기죄 됩니다. X. 자, 2번. 비의료인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하여 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고 결국 지급받았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은 사기죄가 됩니다. X. 3번 많이 봤을 거예요. 자동차를 양도를 했는데 서류 다 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 전부 교부했고 차량 다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될 여지는 없겠죠. 만약 자동차를 양도할 듯이 하면서 돈 받고 튀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돈 받고 차량 다 인도하고 서류 다 인도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점유권 전부 다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GPS를 이제 미리 부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절취를 했다라고 할 때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도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사기죄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위조 약속어음을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서 기왕 물품 대금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에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어음은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결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잖아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렸다. 자, 그러면 사기죄가 되죠. 그럴 때 그 전부가 사기죄의 편취액이 됩니다. 2번. 공사도급계약 당시 밑에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이러이러할 때에 한해서 뭐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3번. 자,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가를 다시 편취했습니다. 또는 다시 횡령하였다면 이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운 사기죄 횡령죄가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자, 2번 판례에서 왜 사기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우리 앞에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공사 도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의료기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되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격과 면허를 보유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하였기 때문에 공단의 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돈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여지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 등록되어서 법을 위반했다 선치더라도 이 사람도 의료인이잖아, 그렇죠? 이 사람도 의료인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료인으로 명의로 개설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기죄가 될 여지는 없다. 설령 의료법 위반일지 몰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을 때 마지막 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속여서 서명 날인받은 것은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을 서명 사취라고 합니다. 사기쳐서 서명을 뺏었다. 그 뜻이죠. 자, 그랬을 때는 A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2번.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 동그라미 1번, ARS 전화 서비스로 신용대출 받은 부분 동그라미 2번. 자, 이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하여 사기죄에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틀렸습니다. 1번의 죄는 절도죄가 되고 2번의 죄는 컴사가 됩니다. 자, 해설 가보시면 자, 여기 현금 대출 받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절도죄가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ARS 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대출 받은 부분은 컴사가 됩니다. 워낙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1번도 알아두시고 2번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2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5만 원을 인출해 왔다는 거죠.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2만 원 인출해 오라는 권한을 보여준 준 겁니다. 그런데 3만 원 초과하여 5만 원 인출했을 때 이 3만 원 해당되는 부분은 권한 없는 자의 취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갑은 인출한 5만 원 전부에 대하여 컴사가 된다. 틀렸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3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컴사가 되죠. 그래서 5분의 3만 원을 취득했으니까요. 5분의 3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우리 판례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봤어요.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에 컴사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초과된 금액을 인출했을 때 이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그 차액 상당액, 즉 3만 원에 대해서 컴사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질문. 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이런 통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과거 병력과 치료 이력을 묵비합니다. 숨기게 되면
숨겨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것이 부작위에 따른 사기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사기죄의 피해자 법인이나 대표자,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권자 등이 기망자와 동일인이거나 공모를 했다면 동일인 공모라고 한다면 착오가 없죠. 착오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용도를 속여서 대출받을 때에 직원이 지정된 직원입니다.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뭐 공모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필적 고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일선 담당 직원이 네가 안다 모른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재권자 누구다? 대출을 승인하는 최종 결재권자는 은행장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장은 이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은행장을 피기망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기가 어렵다. 틀렸고 자, 디귿입니다. 자, 갑이 A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를 합니다. 그 대금을 수령을 했고요. 자, 그럼 뭐다? 사기죄가 되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금을 받고 전부 필요한 서류를 넘겼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고요. 다만 GPS를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가져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뺏은 것이기 침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였는데 그래서 명의를 대여받아서 호텔을 운영했는데 이 명의 대여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자, 미인번. 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했을 때 앞에서 풀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될 뿐이지 이 도구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포함된다, 별도로 성립한다고 한 이 부분이 틀렸죠. 타인에 대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되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만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될 뿐이다.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절취란 뭐뭐를 말하고 기망의 방법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취득을 했을 때에는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이 처분행위 때문에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가 되고요. 처분행위가 없으면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도와 사기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오네. 처분행위는 양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 가보죠. 피기망자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 취득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그렇죠. 자, 4번. 뭐뭐를 요하나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권능이나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를 있음을 요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지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하지 않는다, 요합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침해 행정 영역에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권 제한을 면한다 라고 할 때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죠. 개인적 법익에서나 사기죄가 되는 것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다 할 때 이득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 관계가. 사기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3번 기망이라고 하는 것은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부작위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자, 농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농지보존구당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여기. 요 1번 판례입니다. 침해 행정 영역에서 농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결국 재산권 제한을 면한다는 말은 그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판례번호 똑같죠? 2019도 2003 판례번호 보면 똑같아요. 자, 이 판례입니다. 농지보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면제받았다 이 말이죠. 그랬다면 밑에 재산권 제한을 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자, 해설도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침해 행정 영역에서 기망하여 재산권 제한을 면하였다 할 때, 즉 세금을 면제받았다 할 때, 자,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여기까지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받으시고, 자, 그래서 뭐 처벌 규정에 대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면 변론으로 할지라도 형법상의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2번. 명예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 부동산을 자식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를 했다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동산은 누구 거다? 수탁자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매도를 했고 결국 등기까지 마쳤다면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자, 3번. 자, 허위로 기재를 했는데 하나의 비용 청구 보존서를 제출했다는 하나입니다. 청구서 하나입니다. 청구서를 하나만을 제출했다면 이것은 그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될 뿐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 이것이 청구서가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죄도 하나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은행 대출 신청하면서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매매 계획임을 전제로 대출을 받았을 때 사기죄가 되죠. 그렇죠. 사기죄 됩니다. 이렇게 허위로 부풀려서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그때 대출 받은 전부가 사기죄 편취 액수가 됩니다. 15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의도적 유발하고 보험금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받았고 했다면 사기죄 되죠?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뭐뭐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동그라미. 자, 2번.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미나 인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자기가 직접 손해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도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죠. 3번.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법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의료인이고 이 사람도 의료인 자격감면을 보유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농지보존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평가한다. X. 그래서 사기죄가 안 된다. X.
자, 미음범 하나의 청구서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는 것이죠.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죠. 동그라미. 자, 16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자, 근저당권자인 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하여 밑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사기가 됩니다. 안 된다. X. 자, 농지보존 부담금 또 나왔네요. 사기죄 안 된다고 했습니다. X. 자, 의료인 나와 있죠? 또 나왔네. 그치?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 여기도 의료인이죠?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의료인, 이 사람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 동일인 공모일 때는 착오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보았죠. 기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